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장안고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들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면 좀 까탈스럽게 느껴질 만한 그런 문제들을 선별했습니다. 어디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11번 보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B 연장선 위에 점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좌표를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양을 좀 잡아가는 거, 개념 설정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AB AC 길이는 BC 길이, 하하, 그 길이에, 자 그럼 이렇게 나눠서 C를 여기다 딱 표시해주면 되나요? AC 길이라는 것은 BC 요 길이의 몇 배? 3배. 자, 그럼 이 길이가 하나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네요. 호호. 외분점이네요. 찍고 도착 이렇게 되니까 3대 1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요, 사실 AB 안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AB 이렇게 돼 있는데 AC 길이라는 것은 BC 길이의 3배. 이야, 이렇게. 이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의 3배. 이야, 이렇게. 그럼 뭐 3대 1? 이런 형태로 해서 C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연장선.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연장선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AB 직선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직선위다라고 돼 있으면 풀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2개가 될 겁니다. 근데요, 연장선 위라고 했으니까 이쪽만 선택해달라.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 났습니다.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7 좌표되어 있고요. 2, 3 주어져 있습니다. 3대 1 외분입니다. 자, X좌표 외분점 공식 M-N MX2-NX1 기억하시죠? 3-1 처리됐습니다. 6 빼기 4 처리됐고요. 3-1 처리됐습니다. 9 빼기 -7 됐습니까? 좌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 1, 2분의 16, 8 처리됐습니다. 정답 A 플러스 B는 이꼴 9 처리됐습니다. 자, 되셨죠? 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 문제,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이 정보를 가지고 좌표를 찾아가는 이 항목이 핵심입니다. 대신요, 연장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선의 문제가 다릅니다. 표현이 연장선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A, B의 연장, 이렇게 좌우 늘어난 이쪽 부분에서 찾아달라 이런 얘기고, 직선이니까 전체에서 찾는 거니까 2군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외접원요. 근데 직선으로 주어져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직선들을 한번 그려봐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선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Y는요? 호호, 깔끔. Y는 이꼴 X, 깔끔. 이건 뭡니까? Y는 6개. 6. 그림을 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대략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Y는 -2x 플러스 6입니다. 여기 좌표는 3 처리 되겠죠? 자, 그러면 교점들이 생기고 그 밖에 지나는 원들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풀까요? 자, 먼저 교점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교점 3,0 말고 요거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이꼴 X와 요거의 교점이 되니까 X는 -2x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2,2 뭐 0,0은 자동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하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조금은 수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구하겠습니까? 저는요 뭐 거리 같다?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지금 요 직선 주어져 있고 기울기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직선의 수직이등분선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울기 1이니까요 기울기는 -1 되겠고요. 2,2니까요 0,0하고 했으니까 교점은요 1,1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될까요? Y는 기울기 -x 1,1 지나야 돼요. 플러스 2 처리해지면 직선 방정식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요, 쉬운 거. 이쪽에서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쉬워요. 0, 3, x는 2분의 3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점의 x좌표는 2분의 3. 2분의 3 이곳에 대입합니다. 그럼 y좌표 얼마요? 2분의 1. 끝났습니다. 이게 외심의 좌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 따라서 외심 좌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각형 이렇게 됐을 때 거리 같아. 여기 좌표를 이제 뭐 A, B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리 같아 이런 풀이도 되는데 사실은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 때 풀 수 있는 뭐 산수 대박인 그런 문제 풀이 산수 형태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선을 배우게 되면 수직 이등분선 이용하는 거죠. 수직 이등분선. 자, 지금도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한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출제자들이 산수 시간을 감안해서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루트 4분의 9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R 값이 구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죠? 하하, 현명하게 4R 제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4 곱하기 r제곱은 그러면 4분의 10 이렇게 처리돼서 10 깔끔 숫자를 만들어 준 거죠. 자, 마지막 처리는 깔끔 숫자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 다시 점검해 보게 되면 외심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렇게 거리 합을 구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는 별로 권장사항이 아니고요.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아까 수직이등분선 잘 구했습니다. 점들이 좀 쉽게 구해지는 거니까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외심 좌표를 구해갔다.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출제 빈도가 조금 되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출제 빈도를 갖추고 있는 문항이니까 확실하게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8번 시작하겠습니다. 10대인 아들 나이 4배와 아버지 나이 50배의 합이 2002가 되었다. 아버지 나이와 아들 나이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10대? 그러면 아들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뇨? 1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죠. 몇 살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요. 되었습니까? 그럼 식이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4배 하겠습니다. 40 플러스 4x 50배 하겠습니다. 10a 플러스 b 2002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40이 소거가 되니까 50에 10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면 40을 소거하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1960 빼기 4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50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아이고 2자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일단 1위 자리 2부터 소거해야 되겠죠. 될 수 있는 x는 뭐가 되겠습니까? 3, 4, 12 됐습니까? 4, 8, 32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x 값이 3이라면 50, 10a 플러스 b는 이퀄 12니까 1950 이렇게 처리돼서 되겠군요. 괜히 10a 플러스 b라고 했네. 그냥 y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10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지니까 5, 3, 15 됐습니까? 15 그러면 5, 9, 45 그래서 39세네요. 됐습니까? 처리됐는데 4, 8, 3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에 a 10 A 플러스 B 계산 결과는 32를 소거하니까 1930 이렇게 처리가 되죠. 동그라미 소거됐을 때 193이 5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 끝났습니다. 자, 가서 보게 되면 13 여기는 39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나이의 합을 구해달라. 합을 구해주면 52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이 구해지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버지 나이를 이렇게 12자리, 1자리 나누는데 결론은 나눌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거 풀고 나서 이 결론인데 그냥 아버지 나이를 Y 이렇게 처리했어도 상관이 없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식 세우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응용될 것까지 감안해서 12자리, 1위자리, 12자리, 1위자리 이렇게 나누는 것이 원래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프리 키포인트라는 거 명심해 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기를 Y 처리했다는 얘기는 좀 쉬운 문제 형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식 만든 요 과정 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어디 볼까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보기에서 있는 것을 골라달라.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이건 뭐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실근 이 문제 관심 없고 허근 관심 많고 혈렉은 관심 있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이 모양 보자마자 끝났네요. 기억 오케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할 일은 뭡니까? 이 식에서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 근거하기의 수위관계. 두근 곱 근거하기의 수위관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다른 거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뭐 세제곱 물어봤습니다.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알파 바의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다 1인데요 뭐. 여기도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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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 처리됐군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바 제곱 빼기 2배의 알파 알파 바 1 뭐 마이너스 1 되겠죠? 뭐라고 됐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자, 간만에 중간고사 때 보다가 한참 잊혀진 거. 그다음 또 뭐 알아야 됐었죠? 자, 주어진 식을 가운데 x로 나누면 알파분의 1 이런 부분이 1 이렇게 되는 이런 정보도 알았을 항목이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아, 세제곱 당연히 알파 세제곱, 알파 바 세제곱 이런 거 얼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 아까 곱셈공식으로 괜히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처리할 걸. 되죠? 아, 이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됐습니까? 근위공식을 근구에 관한 이런 것들. 아, 기억나는군요. 자, 기초공부로 했어야 됐던 항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맨 처음 주어진 식 가볍게 인수분해해서 허근 처리하는 이런 항목, 허근 처리하는 항목, 그 다음에 두근합, 두근곱 됐습니까? 나누기 되죠? 그 다음 실제 근 이런 것들 기본 항목, 세제곱하는 항목들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이 문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고 문제 20번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일 때 값을 범위를 구하라. A값의 범위. 자, 주어진 식 하나가 먼저 4x-21 돼 있는데 3, 7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요. 됐습니까? 범위 표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a3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x-a 범위 마이너스 3 플러스 3 x 범위 이항시켜서 a-3 a 플러스 3 처리됐죠? 자, 범위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7 해서 범위 표시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 부분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요. 이 A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A 값이 쫙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겠고요. 쫙 이렇게 표시도 있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만족해야 할 정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해줬는데 그 두 개 되는 부분이 이쪽 축축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처리해서 6, 5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때 이쪽 때는 물론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이때도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이제 식들이 이제 화려하게 세워지겠죠. 즉 a-3이 -3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서는 됐습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어차피 여기는 정수가 안 생기는 거니까요. 5와 이쪽에 생겼던 a 플러스 3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수식 형태를 세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얻어졌고 이쪽은 a 값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범위가 생기네요. 공통 범위를 구하면요. 그럼 0보다 작은 거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이 공통 범위 처리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그럼 우측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은요 a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같더라도 어차피 정수 안 생기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a-3이라는 것은요 요 정수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얼마?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4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됐죠? 이곳에서 a는 얼마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둘의 공통 부분 이거 됐죠? 됐습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은요 이쪽은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특별하게 대단한 풀이한 건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문제에서 시키는 바를 잘 처리했습니다. 범위 구했고요. 수직선 표시해줬는데 정수가 두 개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쪽 부분에 생길까 오른쪽 부분에 생길까에 따라서 표시를 해서 처리한 거죠. 이 범위 표시할 때 아무래도 이 부분 표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표시요? 이쪽에서는 이 부분 표시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숫자라는 것은 여기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여기 갔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숫자 이쪽에 있는 0보다는 작겠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정수 3개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a-3이라는 숫자는 이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그 다음 여기 숫자 -4보다는 커야 되는 이 과정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문제풀이 수월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BC에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그 D점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문제. 자, 그림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주어져 있는데 각을 이등분 뜩 해서 만나는 점 D다. 각의 이등분선이 구워져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A, B 실제 변 길이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A 대 B가 된다라는 이 이론. 그래서 내분점을 구해가라 하나는 시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학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 체킹했겠습니까? 항상 출제가 잘 되는 문제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공부하자 이런 취지에서 체킹했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길이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길이 구해갑니다. 6제곱이군. 8제곱이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자, 루트 25 3제곱이군. 4제곱이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2대 1이 나왔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B점 좌표 -4, -5, C점 좌표 5, -1, 2대 1 내분점 들어갑니다. 내분점 공식 기억하십니까?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기억해야 되는데 y 좌표 똑같고요. 됐습니까? 자, 3분의 25, 10 더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2,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또 약분 안 되는 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3분의 6이니까 2 처리됐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마이너스 7. 한쪽 숫자 마음에 안 듭니다. 어찌됐든 두 개의 좌표 구했습니다. 한 좌표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값을 즉 A, B를 구해달라. 그럼 3분의 끝끝내 약분 안 되네요. 2, 7, 2, 14 이렇게 되는 문제 풀이 됐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별거 없습니다. 마지막 풀이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했던 내분점 구하는 공식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풀이 변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이 D점이라는 것이 이 BC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었다라는 사실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이해됐죠?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다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문자가 있어서 조금은 서글프지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값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근 형태로 봤으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2분의 3A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사이 범위라는 거는 알지만 어느 쪽이 큰지를 잘 모르죠. 가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충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소거되고 둘을 비교해 줄 거니까 하나를 이항시켜야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5a하고 0하고의 비교가 되는데 작다 됐으니까 하하 어느 쪽이 크다는 것 즉 가에서 문제가 제공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 2분의 3a가 오른쪽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왼쪽 해서 이제 범위 표시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안에 이제 정수를 2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3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호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범위 표시해야 되는데 또 이런 조건이 있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범위 표시할 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나 조건과 다 조건을 동시에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범위 표시했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1, 3 이렇게 되면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3개가 되죠. 근데요, 만약에 이게 1.5 이렇게 되면 2, 3, 4, 2, 3, 4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호호 이 부분이 문제가 빼기 현계가 자연수니까 여기가 4.5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이 숫자 차이는 3, 이때 숫자 차이는 2 달라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범위가 알파 베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알파 베타가 무엇일 때 하고 정수일 때 하고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정수란 이야기는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문제에서 결론 났습니다. 큰 숫자 2분의 3a하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 차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3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4가 돼야 되겠다. a제곱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5a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a 값은 얼마입니까? 1, 4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요 1 이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런 것들이 근인데 1을 대입하게 되면요 2분의 1에서 정수가 안 돼요. 4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둘째는요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a에서 2분의 a제곱 빼기 2a를 하게 되면요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이 돼야 됩니다. 차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3a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a는 6 a제곱 5a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제로. a값은 2와 3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요 요번에는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근 중에 하나 이제 쉬운 쪽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 2분의 3a가 있었잖아요. a값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정수. 우리는 정수 아닌 거 풀거든요. 이번에는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 무엇을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모든 실수 A값. A값은 아까 4하고 3 나왔으니까 이걸 합해서 정답은 7 되겠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해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가조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크기 비교해서 두 개의 숫자 중 어떤 쪽이 큰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대다수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범위 표시됐을 때 큰 값에서 범위 작은 값을 뺀 이 부분이 자연수. 근데 그 사이에 정수는 3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숫자가 정수입니까? 정수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항이 되는 거죠. 위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정수가 되게 되면 이 숫자 차이는 이 자체가 값에 들어가기 때문에 2가 되겠고요. 정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뒤에 소수 부분이 같아야 되거든요. 1.5, 4.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가 얼마? 3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빼기한 결과가 2인 경우 3인 경우 됐고 하하 이때 또 나온 것이 둘 다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여야 하고 정수이면 안 돼야 하고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절차.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둘 나누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은 반복 학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3번이 되겠습니다. 이참수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이게 또 좀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직선에 접하는 원은 2개가 있답니다. 두 원 반지름 길이를 각각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호호. 그렇습니까? 상황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y는 이꼴 x 제곱이 있고요. 이곳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의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합니까? 그러면 원을 이렇게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얘 하나 그렸으니까 모양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 직선 접하는 거 뭐 차차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뭐 접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렇게 y축에 접하게 되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 좌표. 그래서 여기 좌표 뭐 넣죠. 뭐 그러면서 a 제곱 되면서 반지름 a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원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이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 이야기 그리고 이쪽엔 직선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풀이는 무엇입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점과 직선 거리 이것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풀이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아름답게 처리하겠습니다. 4x-3y 전체 다 지금 3배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은 이꼴 0 됐고요. 중심좌표 a, 제곱 됐습니다.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한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거리 4제곱 더하기 3제곱 됐습니까? a 대입 4a 마이너스 3a 제곱 빼기 6 절대값 저찰 됐습니다. 반지름입니다. a 절대값 되셨죠? 자, 이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 절대값은 이퀄 5 절대값 a 됐습니까? 절대값 어떻게 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이가 되긴요. 한 번은 이쁘게 그대로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 한 번은 마이너스 5a 이렇게 두 가지로 풀리겠죠. 됐습니까? 자, 넘겨서 정리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6은 이퀄 0 한 번은요 3a 제곱 얼마입니까? 플러스 a 플러스 6은 이퀄 0 이렇게 두 가지로 풀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냐고요? 자, 밑에 식에 보이십니까? 밑에 식에서 판별식 D 1 빼기 4 3 6 아유 0보다 작아요. 무슨 그림입니까? 허근입니다. 우리는 관심은 위에 거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에서 근이 2개가 나온다? 잘 모르겠습니다. 2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길이 합을 구하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3 처리해서 갈 겁니다. 실근이니까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구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활용 형태의 문제인데 우리는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합니다. 제발요.
제가 설명해주는 이런 풀이들을 봐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프 위에 점 잡고 접한다 반지름 잡고 직선에 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그 다음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대단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에 집어넣어서 산수 과정 살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첫 스타트 부분이 진행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매우 강한 그런 문제니까 제발 쫄지 말고 그래프의 좌표 잡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간단한 것들 좀 연습해서 실력들을 팍팍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상 장항고 문제풀이의 김낙환이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